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한진아 연구원 요즘 진짜 고생 많이 하던데 새롭게 커버리지 하려고 막 악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자료 내겠다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제가 사실 금요일날 보고서 약간 놀랬던 게 탑픽이 DNC 미디어여가지고 사실은 내가 오늘은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해요. 제일 나아요 이게? 보통 다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제일 이노션 스튜디오 드래곤을 미디어 쪽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좀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서 일단 뭐 제가 배지를 준 거네요 DNC. 네, 그리고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아직 좀 시장이 커나갈 수 있는 파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DS 미디어는 좀 많은 게 저희 성종화 팀장이 카카오 할 때 항상 이 종목을 카카오 얘기해. 페이지 해가지고 내가 아는데 궁금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좀 들어보는 것 같고, 우리 김효연 연구원이 타사 이직한 뒤로 이 섹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자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자료도 잘 쓰셨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업종이잖아요. 광고랑 컨텐츠랑 두 개인데 업종 얘기 좀 하고 그런 종목들 얘기할까요? 그래서 결론 부분은부터 할까? 어떻게 할까요? 로맨틱한 2021년 표지. 로맨틱이요? 드라마틱. 로맨틱. 둘이 남녀가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이거 여신강님 드라마 웹툰 베이스 드라마 12월 달에 개봉하는 예정작이고요. 12월은 근데 로맨틱한 월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감정이 메말라 있지? 저요? 알겠습니다. 먼저 인사 까먹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어색하게 박수 치냐고. 근데 하여튼 저희가 뭐 이렇게 프로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이번에 미디어 광고 이니탄 안진아입니다. 예, 박수를 쳐요 우리는. 어색해지만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엔터에 이어서 또 한 달 만에 미디어 광고 이닛 자료를 냈고요. 사실 좀 빨리 이닛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내게 됐고, 이제 크게 자료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미디어 쪽, 그리고 제작 컨텐츠 방송 쪽으로 꾸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 시장 쪽으로 이제 산업이랑 기업을 실어 놓았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DNC 미디어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세컨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광고 쪽에서는 제일기획 이노션 기업을 실어놨고, 이노션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기셔서 4페이지부터 3페이지야? 4페이지. 네. 네. 그래서 키차트 중심으로 이제 산업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뭐 많이들 들으셨겠고 너무나 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뭐 사실상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OTT 플랫폼이나 이런 드라마나 방송 쪽 이런 영상 컨텐츠를 보는 시간들 자체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이런 KBS나 MBC, SBS 같은 방송 3사 채널의 드라마 편성은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이제 좀 글로벌 OTT 진출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뭐 오리지널 드라마라던가 이런 관련된 영상 제작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드라마 라인업 뭐 상반기까지 합산해서 봤을 때 사실상 2021년 드라마 제작 편수는 올해보다는 한 10편 정도 감소한 90편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2019년도 대비, 그리고 2020년도 한 90편 내외였고 2021년도 비슷한 감소세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 보다 보면 채널을 넘기면 드라마가 진짜 많더라고요. 앰비언트 드라마. 종편이나 이런 쪽 TVN, OCN 이런 채널 쪽으로는 너무 많은데 드라마를 많이 하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뭐 요즘 많이 보세요? 요즘 가장 시청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SBS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고요. 막장 드라마? 네, 그 작가분이 원래는 좀 자극적으로 쓰는 드라마, 원래도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다 자극적으로 작품을 쓰시는 작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월화 드라마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10% 이상의 매주 시청률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최고 시청률을
오히려 14.5%까지 나온 걸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좀 소재가 자극적일수록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그런 관심이나 이런 호응을 좀 유도하는데 효과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산후조리원 되게 재밌던데. 네, 산후조리원도 작가가 엄청 재밌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산후조리원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거고 이제 TVN에서 이제 방영을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냥 말 붙여봤는데 되게 싸늘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저요? 너무 막 그래서 알았어요. 진행하시죠. 제가 싸늘한가요? 그냥 안 웃으면 네. 안 웃으려고 이제 알았어요. 네. 아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농담한 거예요. 네. 남들이 나한테 자꾸만 왜 여성 동지들한테는 친절하고 남성 동지들한테는 유지웅한테 이렇게 거칠게 말한다고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자 동지들한테는 좀 더 부드럽게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하죠 내가. 네. 방송에서 위성적이라는 말이 많던데 제가. 그래요? 다른 분들 방송을 안 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것 와 같아요. 오늘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안지다 연구원이. 저 원래 이렇습니다.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드라마가 하여튼 네. 최근에 많이 편성되고 있다. 네, 그래서 편성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한 편을 이제 제작을 할 때 보통의 좀 이런 흥행하는 편수들을 보면 제작 비용이 굉장히 좀 높은 애들이 위주로 이제 흥행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5페이지의 차트 봐주시면 넘어가서 뭐 보통의 이제 드라마 제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이렇게 드라마 제작사들이 어떻게 수익을 벌어들이는지 뭐 차트를 실어 놓았는데요. 보통 이제 좀 유명하고 시청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뭐 편당 제작비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애들이 많았고 5억 이상인 애들, 그리고 텐트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300억 이상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드라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텐트풀 작품은 잘 못 알아들어요.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일반 취업들 많이 들으시니까. 흥행 작품을 위주로 이제 대규모 투자 제작비나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에 드라마 들어가기 전부터 좀 사전 투입 비용을 많이 해서 좀 흥행 위주로 하는 뭐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라던가 예를 들면 미스터 선샤인, 뭐 도깨비, 뭐 이런 더킹,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300억 이상씩 제작비가 들어갔고, 아스달 연대기는 사실상 제작 비용 투입한 것만큼 그렇게 인기를 끌진 못했지만 나머지 이제 드라마들은 대부분 다 제작비 이상의 이런 단가를 다 회수한 작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사실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제 전통적인 이런 매체 플랫폼 방향을 통해서는 좀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해외 판매라던가 뭐 대표적인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OTT 진출이 좀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작을 여러 편 뭐 이렇게 뭐 편성을 해서 전통 방송사에 이제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폴 중심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소수 편성해서 이제 뭐 방송을 하고 관련된 이익을 얻는 게 마진 확보에는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시장 쪽으로 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런 제작비를 많이 투여하고 뭐 소위 말하는 좀 되게 주연급 배우들의 좀 이런 것들을 출연료들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대기업 중심으로 좀 수직 계열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런 제작사들 중심으로 좀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하단에 드라마 제작 비용이랑 이제 수익 구조 차트를 제가 실어놨고요. 이제 넷플릭스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리고 중국 OTT 판매가 이뤄질 경우에는 이제 순수 BEP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좀 방송사들이 BEP를 넘어서서 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는 드라마 제작비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단독 방영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이제 드라마 제작비를 전액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10에서 20% 마진을 보장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제작 비용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OTT 플랫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이긴 하나 지금 좀 한한령 해제라던가 이러한 것들의 관계 때문에
때문에 사실상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뭐 다만 중국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 OTT나 중국향 쪽으로 좀 수출이 뭐 제작 단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 쪽으로 이제 흥행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관련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글로벌 OTT 시장의 추이를 제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OTT 비중이 2021년도까지 가면 45%의 비중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크게 대중적으로 많이 아시는 채널이 넷플릭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이제 해외 뭐 가입자 수 추이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많이 포화된 시장이다라고들 말씀을 하시지만 그 얘기는 정책에 좀 들어갔다고들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국제 뭐 여기서 도메스틱은 미국을 지칭을 하는 거고 인터내셔널은 미국 이외의 지역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가입자 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금 64% 정도 고성장세로 지속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의 해외 침투율은 사실상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외 쪽으로의 이런 해외 가입자 수나 이런 시장이 좀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광고 좀 얘기해 볼까요? 그다음에 네, 광고 같은 경우는 산업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GDP 성장률이나 이제 경제 성장률을 많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나 뭐 글로벌 광고 시장, 뭐 전체 광고 산업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3분기 실적이 이미 다 나왔는데 2분기 저점으로 이제 3분기부터 광고 기업들 포함해서 좀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인 거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시장도 이제 코로나 영향권에서 좀 회복한 한 8%의 성장률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뭐 매체별로 보면 전통 매체인 TV 광고 비중은 한 30% 정도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향후에도 계속 한 10%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좀 커져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흔한 얘기들이겠지만 이제 뭐 흔히들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이런 미디어 플랫폼, 뭐 넷플릭스를 보시거나 뭐 이런 OTT 플랫폼을 통한 영상을 시청할 때 뭐 시작 전에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뭐 이런 광고들이 중간에 많이 삽입이 되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디지털 광고 시장 쪽에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 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광고비 지출 가운데 인터넷 광고 비중은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언택트 소비 트렌드나 확산 기조가 계속될수록 이런 디지털 매체 소비는 좀 더 늘어날 거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런 모바일이나 관련된 광고 시장도 함께 커 나가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넘기셔서 보시면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광고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글로벌 동영상 광고 시장은 연평균 한 25%의 성장률로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추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지털 동영상 광고 시장 가운데 그래도 60에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핸드폰으로 보는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 중심으로 성장세는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 나갈 거고, 추후에 이런 광고 업체들도 이런 동영상 광고나 이런 디지털 시장 쪽을 좀 강화하는 추세로 중장기 전략을 꾸려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업종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이 많이 돼 있는데, 오늘 얘기했던 게 키차트 중심으로 짧게 넘어갔고, 최근 장세 분위기가 뭐 어차피 기업들 찾기 싸움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기업부터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쭉 넘겨가지고 제 생각에는 30페이지. 그쵸, 30페이지에 가가지고 이제 종목 하나하나를 갖고 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부분을 갖고 되게 고생을 했었으니까 총 5종목이죠 지금. 네. 그래서 광고에서 이노션이랑 제일기획, 그다음에 그 드라마에서는 DNC 미디어,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이거 세 개 5종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그래서 미디어, 네. 미디어에서 3개 관련 정도, 이제 뭐 컨텐츠, IP 컨텐츠 관련 종목으로 3개 넣었고요. 그리고 광고회사로 이노션 제일기획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제 선호도 순으로 이제 실어. 마이코란 건 DNC 미디어잖아 지금. 네, 예. DNC 미디어랑 이제 이노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DNC 미디어부터 그러면 들어갑시다. 네. DNC 미디어는 저도 사실 이번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 플랫폼 관련해서 드라마나 TV 드라마나 뭐 이런 영상 쪽은 솔직히 다 빠지지 않고 다 잘 챙겨보는 쪽인데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쪽은 사실 그렇게 많이 접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관련해서 웹툰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DNC 미디어를 알고 계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IP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해서 뭐 관련된 플랫폼에 납품하는, 뭐 납품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게재를 하는 뭐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지라는 웹소설 웹툰 플랫폼에 대부분의 작품들을 연재를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과 굉장히 높은 그런 구독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나간 실적이긴 하지만 뭐 지금 제가 뒤쪽에 실어 놓았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8% 정도 YOY로 기록을 했고요. 사실 3분기 실적은 지나갔으니 이제 4분기나 2021년이 어떨지에 대해서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4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YOY 한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문별로 보면 사업 부문별로 이제 전자책이랑 이제 종이책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쇄책인데요. 전자책 매출액이 그 가운데 7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적의 견인은 이제 전자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좀 듣기 지겨우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플랫폼의 콘텐츠 소비 기조가 확산되는 거는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 이제 웹툰 시장도 그렇고 미디어 영상 쪽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런 트래픽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툰 시장 평균적으로 한 30% 국내의 웹툰 시장이 포화됐다라고 하더라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온라인이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 중심으로 웹툰이나 웹소설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데이터 네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페이지를 얘기해줘야. 네. 38페이지, 그림 38번 뭐 이런 차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카카오형 콘텐츠 공급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동사의 핵심 수익 창출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카카오페이지 플랫폼을 통한 이런 IP 컨텐츠 공급이 굉장히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뒤에 페이지 넘기셔서 32페이지 봐주시면 제가 33페이지요. 차트 실어놨는데 피코마가 이번 3분기에 이거 얘기를 엄청 하죠 카카오 측에서. 네, 제가 카카오를 커버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관련돼서 이제 보면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서 카카오 페이지 자회사거든요. 일본에 설립한. 그쵸. 그래서 그 피코마 이번 거래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47%나 증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거의 250%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일본 시장이 전통적인 만화 강국이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뭐 기본의 뭐 만화책을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이런 횡 방향의 독서 형태가 굉장히 익숙하고 일본 만화책들을 보시면 이런 되게 무채색이나 뭐 이런 것들의
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웹툰이랑은 굉장히 좀 상반된 그렇죠.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로 이제 세로형으로 구성이 짜임이 되어 있고 굉장히 좀 화려한 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시장에서 거의 정반대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이미 일본을 넘어서서 다른 해외 국가 진출을 했을 때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존의 보수적인 만화 강국 시장에서도 이 정도로 시장을 개척을 했다면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에 이제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장에서는 더 높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 좀 해외 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카카오 페이지나 뭐 다른 OTT들도 해외 진출 드라이브 전략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양질의 컨텐츠나 웹툰이나 웹소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DNC 미디어에 좀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이런 식으로만 성공해도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본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실제로. 일본 시장이 만화 시장에서 가장 크고 이제 그러니까. 업계에서 추정하는 거는 시장 규모는 한 6조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큰 시장이 뭐 북미나 아시아, 아시아 쪽인데 34페이지, 35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 좀 웹툰이라는 시장이 발달이 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5페이지의 그림 49번 봐주시면 대부분 인쇄책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로 뭔가 만화를 보거나 뭐 책을 보는 게 10% 언더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시장의 초기 형성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구독자나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늘기 시작하면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더 드라마틱하게 늘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을 시작을 진출을 한다면 외형이나 마진단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레벨이 점프업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상 그 드라마 제작사보다는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매출 원가나 이런 판관비단을 보면 거의 매출액이 그대로 좀 이익단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형이 붙는 대로 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형이 붙고 이런 웹툰의 시장이 성장률대로 따라만 간다면 기업 측의 이런 실적이라던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보장된 산업이지 않나. 그리고 웹툰 웹소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뭐 게임이나 뭐 캐릭터화 할 수도 있고 또 웹툰 기반의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제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2차 산업, 뭐 다른 산업으로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는 좀 성장이 더딘 상황인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죠, 지금? 네, 그래서 36페이지, 37페이지에 이제 국내 만화 시장을 좀 실어 놓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웹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IT 쪽으로도 굉장히 발달이 빠르고 이런 웹툰을 연재한 시기도 굉장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5, 6년 이상은 됐거든요. 굉장히 좀 빨리 시작을 한 단계여서 좀 포화된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2자릿수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별로 보면 이제 네이버 웹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는 탑10 중에서 한 중하위권 정도 되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다작의 플랫폼, 다작의 웹툰이 연재되고 이제 많은 트래픽들이 유입과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뭐 유료도 있지만 대부분 무료성 작품도 많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의 트래픽이 거의 좀 많이 뭐 진입이 활발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플랫폼이 형성이 될 때 좀 유료화 커뮤니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의 좀 전문적인 플랫폼으로 좀 더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선별된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제 유료 서비스 기반으로 이런 컨텐츠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플랫폼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랫폼 순위에서 보면 뭐 네이버 웹툰 다음으로 생각보다 등수가 높지 않네요. 웹툰 플랫폼 순위는 2등인데요. 작품에 게시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이버 웹툰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인데 대신 뭐 다작은 아니지만 소수의 퀄리티 있는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들이 굉장히 좀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보면 PR을 이렇게 높게 줘도 돼요? 그다지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IP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부여하는 편이고요. 뭐 미디어나 광고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엔터 쪽에서도 사실상 이제 뭐 비슷하게 말하면 BTS 같은 이런 IP나 이런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쪽에 굉장히 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부여한 이유는 이 웹툰이나 웹소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IP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한 35배 대비 한 10% 프리미엄을 부여해서 한 38배 정도 네,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고요. 코로나가 뭐 쉽게 잡힐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백신은 다 잡혀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잡힐 거냐 내년에 잡힐 거 아니야 그러면.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백신이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치료제가 나오면야 당연히 언택트에서 텍트 위주로의 이제 뭐 수익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기대감이 높아지실 텐데 오히려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오히려 2차 팬데믹이 더 가중된 상황으로 내년도까지는 아마도 이런 언택트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비는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소비는 그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향후의 성장 동력인 이제 해외 진출 사업 부분을 또 고려를 했을 때도 이 정도의 10%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 적게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붙는 추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멀티플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진출이 사실상 언제 가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이제 2021년 순이익은 150억 원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도 그로스에 대해서는 의심인데 뭐 코로나를 떠나서 나는 이 웹툰 컨텐츠 무형자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좋게 보지만 항상 이쪽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도 또 사실이어서 네.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할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미디어 중에서는 이제 세컨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실상 넷플릭스형 콘텐츠 제작이 좀 더 2020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미디어 쪽에서 제가 이번에 뭐 산업이나 기업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는 이제 미디어 쪽에서 수익성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콘텐츠가 얼마나 화제를 끌고 흥행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뭐 수출이라던가 이런 글로벌 편성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이런 OTT의 다양한 플랫폼에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을 배급을 할 수 있는지의 유통 여부 이 세 가지를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세 가지 중에 그래서 뭐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미디어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컨텐츠가 흥행을 할지 뭐 화제를 이끌지는 뭐 예측하기 쉽진 않지만 그리고 동사가 그동안 많이 만들어왔던 다수의 IP라던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참고해 봤을 때 대부분 다 흥행을 해왔기 때문에 향후에 만들 수 있는 이런 뭐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2021년도 넷플릭스향 매출도 2020년도에 좀 지연된 것들이 만약에 뭐 제작 지연된 것들이 발생이 되면 매출 발생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추정을 할 때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관련된 해외 OTT 플랫폼 판매 성장이라던가 이런 수출, 중국 쪽 관련한 라이브러리 수출의 판매 단가 인상 같은 것들을 가정해서 반영해서 좀 좋게 추정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컨픽으로 미디어 쪽으로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더, 뭐, 다들 좋게 보시듯이 저도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뭐 자료에서 더 말할 건 내용은 없어요? 자료요? 뭐 라인업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기서 어떤 자료? 최근에 구미호전 같은 거 되게 좋더라고요. 구미호전 네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 시작을 했고요. 10월 초에 방영을 하고 있고 이제 12월 3일에 이제 방영이 끝납니다. 42페이지에 라인업 그림을 넣어놨고요. 47페이지에 근데 사실상 제가 더 디테일하게 실어놔서 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여신강림이나 뭐 철이나무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웹툰 베이스의 드라마로 이제 제작이 되는 거고요. 2020년도에 이제 넷플릭스 방영 오리지널은 이제 스위트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사실상 라인업이 뭐 2020년도 연간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건 아니고 한 분기 앞서서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산업 부분에서는 제가 그래도 상반기까지 드라마 라인업이나 뭐 방영이 되는 것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라인업 페이지를 참고를 하실 거면 앞에 페이지 수 15페이지, 16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여신강림도 이거 만화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 거였어 이거는? 네? 어디 거였다뇨? 아까 연동시켜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웹툰. 여신강림은 지금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네. 옛날에 뭐였지? 무슨 이태원 뭐 그런 거는 이태원 클라스는 10년 전 웹툰이에요. 그래? 네. 그렇게 드라마 되면 웹툰에 무슨 좀 이게 긍정적인 게 있나요? 다시들 많이 보고 했었잖아 그때 그것도. 근데 그 계약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사실상 좀 옛날에 만들어진 작품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됐을 때 좀 수익 배분 같은 경우가 뭐 지금에서야 좀 웹툰 베이스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들이 좀 흥행을 하고 많이 만들어지지만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진 이런 웹툰 베이스의 뭐 영화라던가 드라마에 대해서 좀 작가와 이런 수익 구조나 이런 계약을 맺는 게 사실상 그렇게 웹툰 쪽을 제작하는 쪽에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쪽 웹툰 제작사에서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게임이나 이런 캐릭터 쪽으로 많이 좀 산업을 이제 뭐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려는 편인 거고요. 지금 현재 계약되는 것들은 뭐 말을 해주진 않아요. 뭐 계약 구조상.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나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네. 오케이. 그러면 ENM 갈까요? 네. ENM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영화, 음악, 커머스인데 사실상 미디어를 빼고는 뭐 커머스 같은 경우야 뭐 홈쇼핑,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워낙에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이제 미디어, 영화, 음악 부분으로 봤을 때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이런 트래픽이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좀 적자 구간을 좀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엔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이런 음반이나 음원 매출 쪽으로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이익단을 좀 발생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디어 쪽은 이제 워낙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쪽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작 쪽에서는 그다지 걱정이 되진 않지만 이번에 좀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미디어 같은 경우는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방송단에서 광고 시장단에서 TV 광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7% 감소하면서 좀 전반적인 미디어
미디어 실적의 하락을 초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네요. 광고가 많이 깨지네. 광고가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었고 3분기 기점으로 좀 회복을 이건 하는 구조적인 거 아니에요? 추세긴 이거 한데, 포함해서 그렇죠. 공조가 다 마찬가지 광고 쪽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TV 광고나 이런 수신료들을 보면 72페이지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아무래도 72페이지? 51페이지에 그림 72번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실어놨는데 이제 TV에 아무래도 편성이 줄어들고 있고 뭐 단가 같은 것들도 이제 수신료나 이제 TV 광고료도 점차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좀 TV를 보는 영상 매체가 아무래도 TV를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TV 광고 쪽은 아무래도 부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73번 그림을 봐주시면 TV 광고는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디지털 광고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해당 광고로 인한 수익의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OTT 쪽의 플랫폼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작을 갖출 수 있는 제작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케이블 점유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동사가 압도적이고, 관련해서 뭐 TVN이나 OCN 관련한 뭐 TV 편성 시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2페이지 봐주시면 그림 78번, 77번을 제가 실어 놓았고요. 그래서 시청률은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제가 상반기까지만 드라마 라인업 나온 것들을 좀 모아서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 실어 놓았는데요. 그래도 4분기보다는 상반기의 라인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서 좀 바깥의 외부 활동이 좀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작의 이런 슬롯들이 좀 빈틈없이 좀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 7조 저 밑에 있는 것들이 MBC, KBS, SBS 여기에요 지금? 몇 번이요? 그림 그림 77에서 드라마 평균 시청률이 네. 굉장히 낮네요. 네, 거의 5% 미만이라고 봐주시면 제일 돼요. 위에 있는 게 그럼 이거 SBS죠? 이거 아직은 드라마는. 네네네. SBS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좀 드라마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지상파 중에서는 SBS 정도 봐주시면 될 것 다 같고. 내려오고 있네. 평균 시청 자체가 다 구조적으로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MBC나 뭐 이런 쪽은 거의 드라마 편성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드라마 편성 라인업을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게 뭐 그 스튜디오 드래곤 것만 실어놨지만 지금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제가 다 실어놨거든요. 3분기부터 내년 EQ 내년 21년도 2분기까지 4분기 드라마 라인업을 쭉 실어 놓았고, 이제 봐주시면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대부분 스튜디오 드래곤을 끼고 이제 뭐 편성 채널도 JTBC나 TVN, OCN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디어 쪽에 역시 최강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쪽이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미의 세포들이나 이런 것도 네이버 웹툰에 한 5년 동안 연재가 되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55페이지 2분기 라인업에 제가 실어놨는데, 뭐 이것도 웹툰 베이스 기반의 드라마로 제작이 되는 것들이고요. 좀 많이 보시면 웹툰 베이스에 약간 이런 드라마 방영 리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나도 아까 왜 자꾸 이거 물어봤냐면 탑픽이 저기 뭐 경이로운 소문도 마찬가지고요. DNC 미디어길래 네. 이런 웹툰 이런 쪽에 어떤 성장도 드라마도 연동되지 않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직은 연동은 많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수익 구조 측에서 아직은 아니다. 벌어들이는 게 사실 웹툰을 그런 플랫폼에 이제 뭐 카카오, 재팬이나 이런 쪽 해외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는 추세인 거고. 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영화는 뭐 재미없을 것 같고. 네. 2021년도 이제 뭐 백신이 개발된다거나 뭐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이거에 따른 관객 수를 뭐 회복될
되는 거에 맞춰서 하반기쯤 가야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은 좀 많이 진척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내년 하반기 가야 이 모든 게 되니까 공연이고 뭐 영화고 그건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머스 쪽은 좀 성장률을 많이 낮춰서 봤는데 오히려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본 감도 있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이런 홈쇼핑이나 관련돼서 이런 채널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또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좀 양극화되면서 좀 럭셔리 위주나 뭐 이런 쪽으로 고가의 상품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기존의 성장률을 좀 유지해야 하고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충실하지 않을까. 뭐 딱히 미디어 전반을 이렇게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두드러진다라는 인상은 크게 못 받았거든요. 근데 다만 좀 프로덕트 믹스를 보면 좀 의류보다는 좀 옮겨가는 게 이제 식품이나 가정용품 이런 가전 쪽으로 리빙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랫동안 길어지면서 이런 리빙이나 가전 쪽에 고마진 상품 매출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는 요새 뭐 자동차도 신차 사이클 있고 삼성전자도 나오니까 둘 다 뭐 이노션과 제일 기획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거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그래서 이노션 같은 경우는 제가 63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션도 그렇고 제일기획도 그렇고 2분기 저점 이후로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는 추세이고 둘 다 이제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더 이노션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거는 4분기랑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굉장히 신차 사이클이 해외 중심으로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광고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광고 성수기 시즌 맞물리면서 이제 계열사 광고의 이런 중장기 매출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나 외형이나 뭐 이런 실적이 보장된 상황 대비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2분기 이후에 이제 비계열사 광고 회복하고 하반기 들어서 뭐 내년 연초에 뭐 이런 계열사 물량들로 인한 매출 외형 확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때 특히 또 신규 비계열 광고주 영입도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본 신규 광고주로 이제 편입이 된 기업들은 65페이지에 제가 그림으로 실어놨고요. 전에도 계속 이노션 얘기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비계열 쪽들이 좀 늘어난다 분위기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국내 비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때 제가 뭐 그림에 실어 놓았고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신규 광고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해외 쪽도 그렇고 국내도 활발하게 비계열 광고주 영입들이 늘어나면서 비계열 비중도 국내 같은 경우는 40%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판관비 비용단에서도 이번에는 좀 늘어났어요. 사실 작년에 이제 웰컴 인수한 거에 따른 인력 확충이라던가 관련된 기반 비용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늘어났는데 이제 웰컴 인수 관련된 비용들은 사실상 올해까지 좀 인식을 하고 내년 되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은 좀 줄이고 그리고 외형단에서의 성장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점으로 실적이 좀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차 스케줄 관련해서 67페이지, 68페이지에 제가 실어 놓았고요. 관련해서 뭐 이 부분들은 저희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에게 따로 요청을 해서 이제 신차 판매 스케줄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도 그렇고 유럽 쪽으로도 그렇고 지금 본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이미 진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제네시스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 중이고 미국 법인에서 런칭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기점으로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캡티브 물량만 소화를 해도 좀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을 바탕으로 이제 유럽이나 중국까지도 진출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향 광고 매출의 증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노션도 자동차 움직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상관도가 맞아요.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많이 눌려 있었고 근데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15배 좀 언더, 좀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기획으로 넘어가면 제일기획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분기 때 코로나가 한창 좀 2.5단계까지 격상되고 좀 많이 심화됐을 때에 비해서 이제 3분기 기점으로 이제 회복 진입 사이클에 들어섰고 4분기 때도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관련된 IT 제품 매출이랑도 굉장히 연관성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디지털 중심 쪽으로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집중해서 뭐 편성을 하고 있고 비용 절감 같은 경우도 지속해서 잘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북미 중심으로 외형 실적을 방어하는 쪽은 그 이노션이랑 비슷하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판관비단에서도 비용을 지속해서 효율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사실상 뭐 이번 3분기 때는 영업총이익은 마이너스 2% 정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3%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실 위주로 좀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단에서는 뭐 계속 플러스를 내고 있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런 쪽으로 좀 경기가 회복이 되고 해외 쪽으로 이런 전자제품이나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나 뭐 이런 광고 매체가 관련해서 집행이 증가를 하고 비계열사 회복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내년에도 좀 플러스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쪽은 다음에 할 때는 약간 온라인 광고 쪽 그런 기업들도 좀 궁금한 기업들도 있고 네. 이 두 기업이 워낙 그 후광 효과가 큰 기업들이니까 계열사들에 그게 있고 계열사들의 네, 비중이 아무래도 둘 다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두 회사 다 이제 중장기 전략을 들어보면 뭐 디지털 쪽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추세는 다 유효한 상황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무영재 쪽이 이 드라마 쪽이 정말 화려하게 막 각광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막 치고 나가기 만만치 않은데 여하튼 제가 오늘 자료에서 독특했던 거는 그래서 좀 최근에 사실 흥미를 별로 안 느끼고 있었는데 이쪽에 저는 근데 네. 이제 좀 토픽 종목이 독특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더 공부를 해볼 계획이에요. 다음엔 저도 오늘 첫 자료니까 저도 질문을 더 공격적으로 안 했는데 네. 다음에는 저도 공부해 갖고 와서 더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궁금한 거는 결국 그런 고밸류를 정당할 만한 성장성이 어떤 식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네. 이게 시장에 동일한 질문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플랫폼 기업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안진아 연구원이 맡고 있는 섹터들이 다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좀 빅엔터도 그렇고 뭐 플랫폼보다는 저는 그 유통보다는 그 유통 시장에 뭐 유통시킬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제작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느냐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컨텐츠 네. 가치를 그쵸. 어떻게 평가할 네. 거냐에 그쵸. 대해서 네. 시장에서 이제 네. 무형재 경제거든 그게 그렇죠. 한참 이게 그렇죠. 유형 자산은 아니니까. 그렇죠. 무형자산에 대해서 그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힘을 얻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가치주, 성장주 스타일의 어떤 대립 쪽에 서 있는 것도 이쪽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오늘 뭐 가서 DS 미디어와 이노션은 저도 몇 군데 콜 해봐야겠어요. 한번 어떤 반응이 언제 들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밥도 안 먹고 이거 했는데 오늘 고생했어요. 하여튼 자료 한 달 만에 준비가 참 쉽지 않은데 일정대로 해주셔가지고 고생하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감사합니다.